이번 시간에는 3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35 보시면 사회복지 면접이 갖는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이끌어가는 사회복지 면접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죠. 그렇죠? 목적적, 계약적, 한정적, 공식적 이런 활동입니다. 전후 관계나 말하자면 어떤 시공간적 상황이나 세팅이 있다. 어떤 규격화된 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는 영어를 쓰다 보니까 콘텍스트와 세팅이 있다. 또는 뭐 맥락과 장이 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면접은 우연히 옆집 아저씨 만나서 벤치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를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면접은 조금 전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식적, 조직적, 한정적, 계약적 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그 면접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시공간적 상황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규격화된 시간적, 장소, 절차, 비용, 방법 이런 등등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야 돼,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특수한 역할 관계가 규정된다. 계약을 수반한다. 주제 선택, 화제라고 했는데 주제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고 그를 원조 과정에 영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단계. 당연히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확인의 결과 관련 영역이라면 그를 영입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테이크 단계, 접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37번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적합한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소개하는 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확인의 결과 관련 영역, 전공 영역이라면 관계를 형성하고 전공 영역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해당 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다음 38번 보시고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또 사정 문제가 나와 있군요. 39번에 보시면 사정이란 사회복지 실천에서 접수, 인테이크, 다음에 자료 수집, 조사,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은 종래의 전통적 모델에서 나오는 의료용 모델에 나오는 진단, 디아그노시스와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책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실적 자료, 즉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어떠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지요. 사실적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사회복지사의 실무 경험, 가치, 이론 등 전문적 지식 기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킨다.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을 해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한다.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천적 개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사전 전략을 수립해서 개입 단계에 돌입하는. 그래서 이 본교재에서 설명할 적에는 거기에서 목표 설정 및 목표 설정 및 계약 이 단계를 하나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사정의 연결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관리 역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만큼 또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렇죠? 그 대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법이다. 각자 흩어져 있는 서비스 체제 내에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집단 내 역동성을 활용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경감시키는 활동이다. 집단 내 역동성을 활용하는 이런 것은 집단 활동이나 집단 경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역사회 내 공식, 비공식, 지원체제 등의 단편화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요청, 조정하며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여부를 총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은 바로 사례 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비스의 지속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출제 비중이 A급 영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사례 관리는 무조건 나온다. 보십니다. 다음에 41번 역시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 하나죠. 사례 관리 등장 배경 탈시설화. 그로 인한 사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고통 그리고 비용 부담 증가.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급증, 그로 인한 사회인식의 변화 이런 건데 클라이언트의 증가, 탈시설화, 복지국가 체제의 강화, 욕구와 문제의 복잡 다양화. 여기에서 보기 어렵다. 가장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43번, 44번은 여러분 보셔도 돼요. 너무 떠는군요. 자, 44번 보시면 개별 사회사업의 원리가 아닌 것은. 자, 개별 사회사업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BS택의 관계 7원칙, 해서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수용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 7가지 아주 단순한 답이 나와 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45번에 개별 사회사업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인간은 개인으로서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처우를 받는다. 처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마다 같은 문제라도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개별화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한다. 그렇죠? 개별 사회사업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 태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 심판한다. 개별 사회사업에서는 옛날처럼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나 오늘날처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에서는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스스로가 느껴서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의 원리가 더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밀을 원칙적으로 비밀을 지킨다는 거 맞지요? 다음에 46번 다 적고 47번 단답 문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긍정적이며 신뢰 있는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시죠? 친밀하고 인간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는 라포라고 합니다. 레포 설명을 하지요. 48번 나와 있고 49번도 역시 있습니다. 수용에 대해 바르게 기술한 것은 수용은 앞에서도 우리가 다뤄봤지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보여주는 그의 강점이나 약점, 또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성격이나 그렇지 못한 성격, 또 그러면 그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건설적 태도나 파괴적 태도, 그 어느 것도 그 자리 그 순간만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더 리얼로서만 이게 보아주고 들어주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천하의 막대여서 못된 놈도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워커의 의식적이고 적절한 정서상 반응이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의식적이고 적절한 정서상의 반응을 통제된 정서 반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서 반응의 원칙.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그에 알맞은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개별화의 원칙. 특수한 역할 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당연하지요. 다음에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장단점이나 감정,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해서 그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겠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셔서 53번에 보시면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 개별 사회사업의 7대 원칙 또는 BS택의 7대 원칙 또는 관계 7대 원칙 그 중에 의도적 감정 표현은 언제나 주어가 사회복지사라고 그랬죠.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모든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줄이다 보니까 그냥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특히 가슴에 감춰놓고 응어려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껏 풀어놓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지를 해준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더욱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를 더욱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부정적 감정을 발산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에서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건 뭐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음으로써 심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의도적 54번도 보겠습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인데 개별 사회사업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 표현, 그것은 중간에 됐고 방향 바로 안내에서 안내의 기법을 써서 방향을 선회해야죠.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표현, 부정적 사실은 가로 응어려져 있고 그야말로 골마 터지기 직전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개별 사업가의 관심을 끌거나 수용을 시험하는 감정 표현, 이건 그만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감정 표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대답이 하나, 이것도 바로 이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지요.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지요. 비밀 보장의 원칙은 워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는 될 수지언정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리엔테이션, 구조화 기법을 설정해 비밀 보장이란 절대적 의무가 아님을 공지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모든 정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벌써 이미 딱 출제 의도하시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57번을 보세요. 케이스워크의 관계론 중 개별 사회사업의 관계론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워크아웃 태도에 대해 틀린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거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의뢰인이 표현한 감정을 적절하게 의식하면서 적절하게 감정에 관여해야 한다. 공감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의뢰인의 선택과 결정에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자기 결정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자기 결정의 원칙. 의뢰인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욕구를 선한 것이 되도록 격려하고 수용한다. 아니죠. 의뢰인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건 틀린 거지요. 의뢰인이 지닌 특이성과 개별적 차이를 인정해서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의뢰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개별화의 원칙. 답은 4번의 함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56번과 58번 연결시켜서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59번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61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목적, 면접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면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줄바꿔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줄바꿔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줄바꿔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 이것을 우리가 면접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면접을 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뭔가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만남을 면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만남이죠. 면대면 관계니까. 피면접자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피면접자와 면접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파악한다. 상담을 통하여 피면접자의 용기를 북돋아준다. 상담을 통하여 피면접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준다. 다 면접에 관련된 것이지만 가장 적당한 목적으로서는 역시 피면접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면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면접의 특성,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번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죠.
35번과 더불어서 면접, 그러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관계나 장을 갖는다. 콘텍스트, 세팅, 정형화된 틀 속에서 한정된 시공간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가지고 다루는 공식적, 조직적, 계약적, 한정적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뚜렷한 무엇을 위하여 이끌어가는 목적 지향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역사관계에 기초한다. 한정적이며 계획적이다. 35번에서 봤던 것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과정지향적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문제풀이할 적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에서는 과정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 실천은 목적지향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63번도 같이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64번 면접의 방법, 문제라기보다는 면접을 할 적에는 다행히 면접이라고 할 적에는 원활한 면접을 위해서는 마음껏 클라이언트가, 마음껏 의뢰인이 자기의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적 분위기인 라포가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관찰 등등 쭉 나와 있지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까칠한 비난과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른 사람의 6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여 타인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추정해보고 이끌어가는 것을 역지사지의 입장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러한 심리적 표현을 감정이입적 이해, 우리는 또 공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정이입 또는 공감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면접 시 개별 사회사업가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당한 것은,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라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 표현 방식을 써야 된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눈높이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질문도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시간을 짧아도 너무 시간을 길게 잡아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 다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가 중요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69번 보세요. 면접 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 환경의 정비, 적정한 시간의 약속, 내용의 기록, 면접의 공개성. 면접의 장점은 면접이라는 것은 반응의 회수율이 높죠. 또 진실에 맞으면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또 그러나 문맹자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고가입니다. 고가.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면대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면접의 공개성은 정반대, 면접의 비공개성입니다. 답은 4번이고 70번 단답 문제 나와 있지요. 개별 사회사업의 과정이 바르게 개별 사회사업 과정이 바르게 된 것은 먼저 인테이크, 접수 단계지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의뢰,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조사, 자료 수집. 세 번째 단계에 가서 사정, 어세스먼트.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사정. 바로 이런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별도로 교재에서 목차를 잡아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 옛날처럼 치료도 해주지만 요즘에는 비원조의 비중이 더 커져가는 개입과 원조. 그리고 종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72번에 보시면 인테이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인테이크 접수 단계가 돼요. 첫 번째 단계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이나 의뢰 이렇게 나가는데, 사정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조사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건 사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도움을 주는 단계는 개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욕구를 명백히 하고
기관에도 줄 수 있는 도움의 내용과 절차를 알려준다. 오리엔테이션을 이끌어가는 것은 접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70번에 이어서 72번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73번도 같이 연결되어 갑니다. 인테이크의 내용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기관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를 초래하게 했는가? 클라이언트가 극복해야 하는 장애가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정 단계에서 하는 단계, 또는 본교재는 사전 단계를 넘어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의 단계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정 단계나 만약에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면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도 역시 73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고, 다음에 75번 단답 사실의 수집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야기한 사실의 수집 단계는 조사 단계 두 번째 단계고, 조사 단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진실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아무 말 않고 무건을 했다고 해도 전문가는 그런 소위 침묵 속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거든요.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듣는 자료가 가장 신뢰로운 자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77번에 보시면 사정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정 과정에 대한 바른 설명은, 자,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진단뿐만 아니라, 종래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진단은 어떠한 문제나 병리적 측면만을 찾아내,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정 단계는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자원, 강점, 가능성, 잠재력 등까지도 같이 찾아내어서 그걸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종래의 진단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내면적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사정 단계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여건까지도 조사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때문에 심리 사회적이란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그 접근을, 그런 그 개입 전략 수립을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과 관찰된 사실의 분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정보 수집과 사실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란 단어는 여기는 조사 단계가 되겠고,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역전이 현상을 자중해야 된다. 전이, 자, 여러분들 실전 보면 전이란 단어와 역전이란 단어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교육학적 측면의 전이와는 다릅니다.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클라이언트가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과거에 대단히 중요시했던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현재의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쏘아붙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이가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은 되었다고 보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신분석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실천 모델인 진단주의에서는 전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나머지 자신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기억이 거꾸로 클라이언트에게 쏘아 부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전입니다. 역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가장 유의미한 사실을 도출한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 종합해서 유익한 자료를 걸러내가지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 실천 과정은 개입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개념 문제 나와 있습니다. 78번 전부 사정이군요.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간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 종합하면서 다면적으로 구조해가는 과정. 잠정적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요구가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기관과 사회사업가가 협의하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정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 종합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제스트로가 언급한 사정의 특성이다. 거리가 먼 것은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사정 단계에서는 수평적 정보를 탐색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사정 단계에서는
현 시점에 있는 모든 자료,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자료뿐만 아니라 수평적 자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수직적 자료에 대한 탐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정보뿐만 아니라 수직적 정보 탐색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마다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별적 사례가 있다. 사정은 원조 과정 동안 계속 이건 그야말로 인과적,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입하다가도 자료가 수집되고 사정이 될 수가 있고, 개입하다가 개입 단계에서도 개입을 하다 보니까 수집된 자료를 아까 사정을 했는데 사정하지 못한 영역을 그 과정에서 또 사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화살표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드백이 이어지면서 전 과정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80번 두려움이나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기제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나 불안에 직면했을 때 자아, 에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81번에 보시면 지지적 치료 후 방법이 나와 있군요. 지지적 치료. 개입 단계에서는 물론 치료보다는 원조를 더 강조합니다만은 개입보다는 해밀턴의 분류도 있고 30년대 해밀턴의 개입 치료 방법도 있고 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홀리스에 의해서 나와 있는 개입 방법, 치료라고 한다면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가 있습니다. 직접적 치료에는 지시적 기법도 있고 지지적 기법도 있고 환기 정화법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적 치료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이 없이도 제공될 수 있는 도움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또는 환경의 조성이나 또는 의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대 해밀턴은 그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직접적 치료, 그리고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따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지적 기법은 직접적 치료 중에 지시적, 환기법, 정화법 중에 지지적 기법은 서포티브, 클라이언트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기법인데, 그러면 관심이나 수용이나 격려, 칭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물 지급은 필요한 소득 보조와 같은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것은 굳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간접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방법이지요. 그때문에 통장 이체가 가능합니다. 82번에 보면 환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환기법이라는 것은 벤틸리에이션 또는 정화법, 카타르시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울고 싶은 그 클라이언트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만 해도 펑펑 울면서 마음껏 의도적 감정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치료에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한참 애타고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이 시험 공부라는 건데, 그럴 때 힘들지라고 어깨 한번 똑 두드리고 가는 그때 그 간단하고 짧지만은 그때 훈훈함,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바로 그때 자, 큰 호흡을 해. 큰 호흡, 숨을, 환기법. 직접적 치료의 하나이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자유로운 표현을 격려하는 과정이다. 역전이 현상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지요. 사회사업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환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개입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개입이지만 스스로 한 말 없이 같이 손을 꼭 쥐어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한번 두드린다든지 이런 것 등이 환기법, 정화법의 하나의 좋은 방법, 적극적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번 역시 지지법이 81번과 같이 연결해서 지지적 치료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한다. 특정의 구체적 서비스를 수반하는 환경이다. 구체적 서비스를 수반하는 이런 환경이나 기법은, 이것은 간접적 치료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환경 조성, 의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나 행동들을 밝혀주어 현실에서 보다 나은 적응을 가져오게 한다.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격려를 줬습니다. 다음에 전이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전이가 나와 있군요. 전이. 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에 나온 걸로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당사자는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중요시 했다고 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쏘아붙는 것을 바로 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 세계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렸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전이가 됩니다. 정신분석에도 도입된 개념이다. 무의식의 동기를 반영하고 있다. 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그 자체에 치료적 의미가 있는, 아니죠. 그 자체에 치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주의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정신분석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전이에 대해 사회사업가 자신이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보시고 86번도 여러분들이 쭉 보아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86번 보시면 사회사업 실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은 당연히 개별 사회사업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87번에 보시면 개별 사회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개별 사회사업은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당연한 말씀이죠. 개별 사회사업에는 과정과 기술이 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리치몬드 여사가 처음으로 사회사업이라는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리치몬드 여사는 1917년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나중에는 개별 사회사업의 개념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정립을 했던 사람이 리치몬드고, 개별 사회사업이란 용어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인간의 성장을 기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즉 적응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문제만 길었지 하나의 밀포드 요일을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8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